현실을 피하고 있는 수단,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릴스고, 이 릴스를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릴스는 뇌를 통해서 전체 몸에 주는 효과가 약물을 통한 것보다는 약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술과 담배를 했던 것이고, 그 술과 담배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약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이제 뭐 미중 패권 전쟁 포함해서 AI 문제, 사회 문제, 심지어 유전자 문제까지 가져와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 혹은 이제 그냥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약. 참 되게 무거운 주제고요. 네. 다루기도 쉽지 않고, 사실 경제 채널을 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적당한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요즘 심심치 않게 너무 그 사회 문제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맞아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성세대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갑자기 새로운 청년 세대가 만들어서 마약을 공급하고 사용하고 한다? 사용 수요자는 될 수 있지만 공급자라는 거는 기존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존의 사람들이 이 마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마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남미에서도 그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서도 일정 부분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불법 시장과 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마약이 돼 있다는 것이 작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가 변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더 뭔가가 변화가 되면 공급 측면에서 이 이슈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는 보면 아까 전에 자포자기라는 말씀을 대표님이 하셨는데, 네. 그 자포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여유가 많은 그 집안에서 그러한 돈을 쓸 수 있는 젊은 세대들도 사실 새로운 것을 더 하고 뭔가를 자기가 부모 세대보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면 거기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 AI와 과학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경영경제 정도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그 뭔가를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주고 계열사 지원도 해주고 이래저래 해서 성과를 만들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뛰어난 자기가 지적 능력도 물려받아야 되고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의 자존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소수의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한 자존감을 늘리기는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포자기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는 좀 약간 빈곤층이나 네. 어려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그렇다.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피하고 그 현실 자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전에 이 타주 이렇게 눈 가리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피하고 있는 수단, 그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릴스고, 이 릴스를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릴스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부분, 이 릴스는 일정 부분 눈을 통해서 뇌를 들어가지만 이 뇌를 통해서 전체 몸에 주는 효과가 이 약물을 통한 것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술과 담배를 했던 것이고 그 술과 담배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약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그 접근 방법 자체는 다 자기의 자존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어려움에 따른 회피, 이게 다 근본에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급변기는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저희 세대들도 담배를, 이 대표님 담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담배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펴본 적이 네. 없습니까? 네. 아, 예. 저는 좀 일찍 폈다가 일찍 끊었는데 네네. 담배를 안 펴셨다니까 그러는데 담배를 어느 정도 편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아, 그럼 왜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담배는 참는 거지 담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배를 PD님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20세에 담배를 펴서 25세를 담배를 끊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폈어요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참은 거예요. 아, 그때 끝날 때까지? 끊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는 끊는다는 게 없어요. 이거 뭐냐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중독성.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보다 지금은 더 강한 중독성의 이러한 마약류들이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고 더 참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배 정도는 그나마 중독성이 마약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비율은 5에서 10%일 거예요. 근데 마약 쪽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혹은 너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혹은 나쁜 사람들한테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을 당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접하게 됐든 이것을 자기 혼자 해결하기에는 아까 담배가 5에서 10% 확률이라 그랬으면 이건 0.0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간에 알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팀에다 알려야 돼요. 그 팀에 알려서 그 팀이 감에서 주는 도움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의지하고 응원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올 텐데 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올라오는 그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훨씬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마약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약을 소비하는 이제 수요층에서는 일단은 한번 하게 되면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시작 안 하는 게 좋은데 시작 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면 가능성이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안 할기보다는 그거 말고 해야 다른 될 거 할 게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많아서 그거 하느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접근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떨어지면 할 일이 확률이 많은데 무슨 떨어지는 뭐 거죠. 마약을 하고 있겠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노출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 뭐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자신감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신념의 강도고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능력과의 연관성이 더 많은 개념이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더 연관이 많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거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저와 대표님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걸 잘
파악하고 용서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이 쓰레기 갖고 구토가 나는지를 누구보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대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 용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자존감이겠죠. 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존중해야 돼. 그렇죠. 자기를 존중해야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런 생각이 있어야 마약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자기를 존중하는 상태면 자기를 존중하는데 자기 몸을 망치고 자기 정신을 망친 거를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더 조심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라면은 네.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평등의 문제, 그래서 네. 취약층 같은 경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층 않아요. 네. 자체는 그 마약류를 접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미 같은 나라다. 그래서 거기에선 취약층은 그쪽에서밖에 일할 데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취약층의 접근이 더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층이라고 마약에 더 접근하기 용이하진 않아요. 취약층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의 역사로 보면은 우리가 아편 전쟁 얘기하고 이 마약이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중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 루트에 대한 파악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지금 IT 기술이나 뭐 이렇게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확인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좀 그런 확률은 적지만 없지는 않지만 적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베트남 전쟁 때는 굉장히 많이 마약이 사용됐어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 전쟁에서는 두 가지 경로로 사용이 됐는데 베트남에서 미군들을 무력화시키려고 그 베트남 술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약을 미군들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베트남에서 썼고 미국 측에서도 전투에 나가서 더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을 방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니즈가 다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의 마약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소수의 사람 말고는 마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쟁 중이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언가를 할 일이 생기면 그리고 가족들의 그러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자기 스스로도 신경 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었을 텐데 뭐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데 내가 지금 돌아와서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그 해야 되는 책임감과 해야 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것들을 더 늘어나지 않고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팀으로 하고 알리라고 하고 서로 간에 이거 혼자 하는 문제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고 한 부분들이 그것을 비슷한 상황을 만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어렵고 이게 좀 잘못된 부분들은 더 좋은 걸로 덮어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말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안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는 마약이라는 것까지 사용해가지고 뭔가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 해도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예. 아니면 내가 지면 나도 죽는 건데 이거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과 비슷한 그 논란이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AI인 것 같아요. 네.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게 설계돼야 되는데 네. 왜냐면 얘가 스스로 해가지고 나중에 인류를 멸망시키면 어떡해. 네. 이런 그 AI 윤리가 있는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보니까 사람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전쟁이니까 막 이제 막 허용되다 보면 막 마약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 암모니아도 네. 생화학 무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막 하지만 네. 또 전쟁이니까 또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타리를 그냥 막 부숴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효석 대표님 그 외계인에 대해서 이 얘기 아시나요? 우리가 외계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이사님 혹시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네. 우리가 왜 이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인데 인간이 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계와 비슷한 이러한 구조들이 있는데 있는 그 후보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 네. 근데 지적 생명체를 아직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안테나로 쏘기도 하고 뭐 음악도 보내고 수열도 보내고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적 생명체가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고도화된 지적 생명체들도 있었는데 너무 고도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드론 만들어서 싸우고 생화학 무기로 서로 죽이고 해서 멸종돼서 그래서 있었는데 멸종돼서 우리가 지금 못 만난 거다. 그런 가설들도 그러한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방식이 지금 지금 설명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아까 처음에 유전자 얘기했을 때도 네, 제가 생각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애도 안 낳고 그냥 뭐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얘기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냐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AI가 아니라 AGI가 되면 이 부분을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과연 우리가 옵션이라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지금은 최소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냥 AI에서는 AI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들이대면 이 AI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확률값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의 확률값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못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정확하게 있는 부분을 하는데 비논리적인 것이나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뛰어넘는 AI 상태는 아닐 것이고 지금까지는. 근데 AGI 가고 앞으로 또 변화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AI라는 정신에 로봇이라는 몸이 합쳐지게 됐는데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지능도 좋은 애일 텐데 얘가 그냥 인간을 해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막혀있지 않다면 뭐 막히지 않다면 인간이 아니라 자기 로봇이 최우선순위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진화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는 지구에서 공기를 다 없애서 자기는 녹이 쓰니까 그러네요. 이 공기를 다 없애면 생명체는 다 없어지지만 자기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그런 내용들도 가설 중에 들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눴던 주제는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죠, 결론은 없지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 결론이 있으면 있습니다. 결론 있어요? 네. 팀을 만들어라. 좋은 팀을 만들어라.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정말 착각과 오해와 이해 부족이다. 그러한 잘못된 그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에서 빨리 벗어나시라. 저도 이제 더 이상 각자 도생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각자 도생할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팀을 꼭 만들어서 같이 움직여라. 개인은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은 팀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